자, 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복습 한번 할게요. 복습. 우리가 지금 좌표 평면과 그래프 들어와가지고 배웠던 내용 중에서 자, 일단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요 세로 방향에 있는 게 무슨 축이었지? Y축이었고 가로 방향이 X축이었죠. 그래서 이 X축과 Y축에 의해서 이 평면이 몇 개로 잘라진다? 4개로 잘라진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4분면이라고 부르죠. 순서대로 여기가 1, 4분면,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여기가 4. 그래서 디귿자로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디귿자.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1, 4분면에 찍혀있는 점들은 부호가 1, 4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부호가 X좌표는 부호가 어때?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 이렇게 생긴 애들이 1, 4분면에 찍힌다 그랬지. 왜 그렇죠? 왜? X좌표가 플러스라는 건 어떤 뜻이지? 원점에서 출발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1, 4분면에 도착하려면 오른쪽 위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X좌표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가 돼야 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고요. 태윤아, 2, 4분면에 있는 점들은 부호가 어떻지? 뭐시라? 뭐시라? 2, 4분면. 그치, 여기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지 2, 4분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호가 뭐라고? X좌표가 마이너스가 되고 Y좌표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치? 도연아, 3, 4분면은요? 그렇죠. 3, 4분면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라 그랬고, 그 다음에 유나야, 4, 4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쵸? 이렇게 몇 4분면인지 알면 부호도 딱딱 얘기할 수 있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 중에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점들이 있어. 연아야, 어떤 점들이 있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점. 여기서 웨이트가 나오면 안 돼. 우빈아, 뭐지? 아니 대칭 얘기 아직 아니야.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아 이런 점들이 뭐였죠? 태건이? 네, 압니다. 저는. 뭐예요? X나 Y축에 0이 들어가면 하나라도 약 그러면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 표현에 좀 오류가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표 축에 X축이나 Y축에 딱 찍혀 있는 점들. 그치? 예를 들면 연아야, 요런 데 점이 딱 찍혀 있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0,3이라고 해볼게. 위로만 3칸 올라간 거. 그럼 이 0,3이라는 점은 1, 4분면에 속하나? 그럼 2, 4분면에 속하나? 아니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딱 중간이잖아. 이런 애들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Y축에 딱 찍혀 있는 애들은 예를 들면 얘처럼 X 좌표가 0인 점 0,3이나 뭐 0,1이나 뭐 0,5나 이런 거는 Y축에 딱 찍혀 있고 그러면 이건 Y축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뭐 여기 자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 여기 요거는 인서야 몇 컴마 몇이라고 말해야 될까? 마이너스 2,0이라고 말해야 되지, 그치?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요 놈도 역시 X축에 딱 찍혀 있는 거고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문제의 조건 중에 주어나 예를 들어 A라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 A라는 점에 무슨 좌표를 알려준 걸까? Y좌표가 얼마라고? 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은호야, 다시 한번 X축 위에 있는 점은 무슨 좌표가? Y좌표가 얼마다? 0이다. 그럼 거꾸로 Y축 위에 있는 점은 어떨까? X좌표가 0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게 이제 좌표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대칭도 배웠죠. 대칭 뭐 이런 걸로 해볼까? 마이너스 1,5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A라고 할게요. A라는 점을 내가 만약에 지원아 X축 대칭을 시켰다. 그럼 어떻게 변할까? 무슨 좌표가 변하는 거야?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변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연아야 Y축 대칭을 시켰다. 그러면 요 점을 Y축 대칭 시키면 1,
그쵸. x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정아 원점 대칭을 시켰다. 그러면 1, 마이너스 그렇죠. x 좌표랑 y 좌표가 둘 다 부호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쵸? 이게 좌표평면에서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우리 114쪽에 질문 있나요? 114쪽. 유제 1, 2요. 자, 그럼 유제 1번부터 볼게요. 자, 요거 소율이가 한번 대답해 보자. 요 점이 소율아, 요 점이 제 3, 4분면 위의 점이래. 그러면 제 3, 4분면이면 부호가 어때요? 그치.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고 이것도 마이너스란 얘기네. 그치? 근데 A랑 B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어떤 뜻이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쵸. A랑 B가 서로 부호가 그치. 부호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던지 마이너스 플러스던지 그러겠지. 그치? 근데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어때? 작. 0보다 작아. 그치? 자, 그러면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가 큰 수란 얘기예요? B가 큰 수란 얘기예요? B. 우리가 보통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0보다 어떻게 될까요? 크다가 되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뭐 예를 들면 5에서 1 뺐어. 0보다 크잖아. 근데 1에서 5를 빼면 어떻게 돼?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가 어떤 수? 작은 수. B가 무슨 수? 큰 수야.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서로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어떤 부호가 작은 수예요? 양수랑 음수를 비교하면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거야? 작다 크다의 기준은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잖아요. 양수가 무조건 큰 거예요. 모든 양수가 모든 음수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A가 작고 B가 크다는 얘기는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A가 0보다 어떻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A가 작은 수니까 A가 음수. B가 뭐다? B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럼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는 것 알았어. 그게 지금 2단계죠. 그러면 3단계. 이 마이너스 A, B라는 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시완아,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 양수일까, 음수일까? 여러분,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걸 음수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A 자체가 뭐야? A 자체가 음수예요. 0보다 작잖아. 그럼 A 자체가 음수인데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놨잖아. 여기까지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내 눈에는 마이너스가 보이지만 하지만 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숫자는 양수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그래야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B는 B 자체로 뭐였어요? B 자체로 플러스였죠? 그죠? B는 0보다 컸으니까. 그러면 우빈아,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니까 이 점은 몇 사분면에 찍혀 있을까? 그렇지. 제 1사분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풀으라고 그 좌표평면에 대해서 복습한 거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그래프 문제 볼게요. 유제 2번으로 가서 유제 2번은 주은이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세훈이는 걸어가고 찬열이는 뛰어갔어. 근데 세훈이는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일정하게 갔잖아. 그지? 근데 찬열이는 쭉 가다가 여기 요 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 구간에서 찬열이는 어떻게 한 걸까? 그쵸, 서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뭐 뛰어가다 힘들었나 보지. 그래서 쉬었어요. 쉬었다가 다시 뛴 거지. 그치? 자, 그러면 25분 동안 세훈이와 찬열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그랬는데 25분이면은 요 순간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25분이잖아. 그럼 25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세훈이는 여기 있죠. 요게 주은아 몇 컴마 몇이야?
안 보여요? 짠. 보이니? 여기가 몇 컴마 몇일까? 얼마 컴마? 왜 5컴마죠? 5는 여긴데? 그쵸? x좌표가 25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갔잖아. 2.5 그쵸? 여러분 이게 꼭 한 칸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칸마다 값이 다른 겁니다. 지금 x좌표는 25만큼 온 거고요. 위로 올라간 거는 2.5만큼 온 거예요. 2랑 3의 중간이니까 여기는 2.5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좌표는, 요 점의 좌표는 25,2.5입니다. 25,2.5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찬열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거 요거 요 지점에서 지금 찬열이의 그래프랑 만나고 있잖아. 요거는 주은아 몇 컴마 몇이야? 그렇죠. 여기는 x좌표는 25인데 y좌표가 여기 1과 2의 중간이니까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1.5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25라는 숫자는 출발한 지 몇 분 지났냐를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y좌표가 그때 이 친구들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훈이는 출발점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다? 세훈이는 2.5km만큼 떨어져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찬열이는 출발점에서 1.5km 떨어져 있었다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출발하여 25분 동안 세훈이는 2.5km, 그 다음에 찬열이는 1.5km 요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훈이와 찬열이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났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 둘이 만나는 거. 둘이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만나는 거죠. 그죠?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요 두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두 그래프가 이렇게 딱 교차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어디야? 여기, 그치? 맞아. 요 순간. 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찬열이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 막 뛰다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 쉬고 있는 거야, 찬열이는. 찬열이 멈춰 있는 거야, 그죠? 찬열이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멈춰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찬열이는 멈춰 있고, 세훈이는 어떻게 해? 걸어가지고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안녕,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도연아 몇 컴마 몇이야? 그치, 15,1.5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 15는 뭘 뜻해, 도연아? 15 출발한 지 15분이 지난 상태라는 거고요. 1.5는 뭐야? 출발점에서부터 1.5km만큼 떨어져 있는 순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몇 분 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15분이라고 대답해야 되고, 둘이 만난 지점이 출발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1.5km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여기서는 지금 몇 분 후에 만났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15분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함수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배울 텐데, 그 함수라는 단원마다 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 모든 함수 단원의 그래프가 필수거든요. 그래프를 보고 이게 어떤 상태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지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게 중1 때는 조금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함수가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프도 점점 많아질 거고. 자, 그 다음에 115쪽에 또 질문. (115쪽은) 없나요? 없어요? 마시고 오세요. 그럼 116쪽으로 갈게요. 116쪽. 너 아까도 나왔잖아. 도현이 오면 가. 116쪽에 질문 없나요? 왜 있나요? 네? 감지 않았어? 115쪽이에요. 예. 6번이요. 115에 6번이요. 4번 할게요.
115쪽이 6번에 4번. 네, 맞아요. 자, 115, 116에는 질문 없나요? 11번에 3번입니다. 맞았어, 지우야? 한 번 왕복하여 돌아왔다 그랬으니까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 그죠? 원래 출발점으로 다시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번 그래프입니다. 116에 더 질문 없나요? 117. 14, 16, 14. 자, 12번부터 볼게요. 12번. 12번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주나 이 정도면 글씨 보여요? 이 정도 안 보여요? 너 왜 안 껴? 어딨어 안 껴? 빨리 껴 그러면 어? 안 보이면 껴야지. 왜 안 껴? 빨리 껴. 채원이는 보이니 이거? 보여? 은호 보여? 은호야 읽어봐. 잘 보이네. 갔다 오세요. 가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다 보여요? 이래놓고서 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자, 12번 볼게요.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던져서 나온 수를 A, B라고 했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순서상, 여러분 주사위 게임할 때 많이 쓰잖아요. 뭐 부루마블 같은 거 할 때 주사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주사위는 1, 2, 3, 4, 5, 6까지 나오죠. 그쵸?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요 앞에 A 자리에도 1에서부터 6까지 중에 하나의 숫자가 들어갈 거고, 요 B 자리에도 1에서부터 6까지 중에 하나의 숫자가 들어갈 텐데,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거는 이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의 합이 6이 되게 하는 그런 순서상만 써보라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 X좌표 자리를 1이라고 하면 합이 6이 돼야 되니까 요 뒤에는 무조건 누가 와야 돼? 5가 와야지. 그치? 그래야지 합이 6이 되지. 그런 식으로 앞에 X좌표를 2로 바꾸면 뒤에는 4가 되는 거고.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순서상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3 쓰면 뒤에도 3. 그치? 합이 6이 되도록. 4 쓰면 2. 5 쓰면 1. 이렇게 하고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쓰는 게 빼먹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5개 써주시면 되겠고. 되거나 잘 써놨니? 예. 자, 그 다음에 13번은 그때 했죠? 그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자, 14번 문제는 자, 이것도 이제 그 A, B를 찾는 건데,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A는 음수고 B는 양수인데, 근데 문제에서 A의 절대값이 B보다 크다 그랬어. 우리가 예전에 그 덧셈 뺄셈 할 때 절대값이 큰 거를 선생님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죠? 절대값이 큰 거를 힘이 세다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데 누가 힘이 세? A가 힘이 세. 그러면 A랑 B를 더했을 때 어떤 수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A가 음수고 B가 양수랬잖아? 근데 힘이 누가 세다고? A가 힘이 더 세단 말이야. 그럼 누구 보호를 따라가? A의 보호인 마이너스를 따라간다고. 그쵸?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아요 라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조건 때문에. 그치? 그래서 A가 더 힘이 세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힘이 세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음수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B 마이너스 A는 B가 양수고요. A가 음수니까 요거는 양수 빼기 음수잖아. 양수 빼기 음수. 그럼 양수 빼기 음수면은 빼기랑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지? 풀풀로 바꾸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풀풀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우빈아, 양수랑 양수를 더한 거니까 답도 뭘까? 양수. 그치? 그래서 요거는 0보다 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요 점 A 플러스 B, B 마이너스 A 요 점은요, X좌표는 무슨 수? X좌표는
음수, 그치? 0보다 작으니까 음수. 그 다음에 y좌표는 요거는 양수,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음수, 양수. 그럼 세연아, 이거는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일까? 1, 2사분면, 그렇죠. 제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117쪽에 몇 번 해볼까요? 16, 17이요. 16번 문제를 보면, 자, 17번 먼저 할까? 17번 쉬우니까. 17번 먼저 할게요. 17번은 우리 상식적으로 풀면 돼요. 상식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각 X에 따른 나무의 그림자의 길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 아침에는 보통 해가 옆에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잖아.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가 어떨까요? 그죠? 해가 햇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쭉 늘어질 거 아니야. 그림자가 길죠? 근데 이게 해가 낮이 될수록 어떻게 돼? 해가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잖아. 그래가지고 낮이 됐을 때는 해가 제일 높이 있죠. 그럼 해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비치니까 그림자가 어때? 짧죠? 짧아요. 그죠? 해가 위에서 이렇게 딱 비치니까. 근데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림자 길이 다시 어떻게 돼? 길어지지. 그러니까 아침에 길었다가 낮에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는 거,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를 고르면 되죠. 그지? 그게 뭐겠어? 디귿이지. 그지? 높았다가 낮았다가 다시 높아지는 디귿을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기둥 모양의 물병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여러분 원기둥이라고 하는 건 이게 폭이 이렇게 넓어지거나 폭이 좁아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원기둥은 똑같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게 원기둥이잖아. 거기다가 내가 물을 일정하게 부으면 물의 높이도 어떻게 될까? 일정하게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는 걸 골라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기역이에요, 기역. 그쵸? 시간이 경과할 때 이렇게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기역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번지점프 해봤니? 해본 사람 있어요? 번지점프? 아무도 없어요? 나도 안 해봤어.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근데 번지점프 하는 거 옆에서 본 적은 있잖아, 그치? 번지점프 하면 어떻게 돼요? 평 떨어져가지고 띠용 이렇게 튕기잖아, 그치? 이 높이가 이렇게 띠용 하다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치?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니까 요거죠, 요거. 그쵸? 누가 봐도 셋 중에 번지점프 그래프 이거밖에 더 있어. 그치? 니은입니다, 니은. 요거는 그냥 뭐 계산 같은 거 필요 없고 읽어보고 상황에 맞는 거 고르면 돼요. 응? 그래요. 화장실 인기가 좋네. 갔다 오시고. 자, 그 위에 있는 거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은 요 문제인데, 은탁이가 대관람차가 뭐니? 그치, 놀이공원에 가면 큰 거 있잖아. 천천히 돌아가는 거 있지, 그거를 타고 있대요. 근데 이 그래프는 뭘 나타낸 거냐면, 그 은탁이라는 친구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낸 거예요, 높이. 그럼 대관람차가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잖아. 뺑글뺑글 도는데, 자, 얘가 처음에 탈 때는 여기서 바닥에서 타잖아. 얘 높이가 되게 낮았죠. 이렇게 올라가면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 높이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높이가 제일 어때요? 높죠. 그랬다가 또 이렇게 올수록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 내려갔고, 여기까지 왔을 때가 이제 한 바퀴 돈 거죠. 한 바퀴 돈 거.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보자면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대관람차 한 바퀴 돈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높아졌다가 다시 또 낮아지면 또 한 바퀴 돈 거죠. 여기까지 또 한 바퀴 또 돈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몇 바퀴 돈 거야? 총? 3바퀴. 그치? 3바퀴 동안 탄 거예요, 이 친구는. 자, 그럼 그랬을 때 은탁이가 탑승한 칸이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지금 Y축이 높이잖아. Y값이 제일 높은 거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점을 고르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요런데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이죠. 그러면 그래프 잘 봐봐. 지우야, 요게 몇 컴마 몇이야? 요거 요 제일 높은 지점 여기. 지우 6,20 맞아요. 그쵸? X좌표가 6이죠?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여기가 6에서 만나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점이 6,20이야. 그러면 지우야 6,20이라고 하는 거는 6이 x값이잖아. x좌표잖아. x좌표는 뭘 나타내는 값이에요? 얘가 대관람차를 타고 몇 분이 지났는지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y좌표는 대관람차의 높이고. 그러면 6,20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야? 관람차에 탄 지 6분 만에 20m 높이에 있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가장 높은 높이에 있었던 데가 여기네. 그지? 여기. 여기 태거나 몇 컴마 몇일까요? 이거? 18,20. 마찬가지죠? 대관람차를 탄 지 몇 분 후에? 18분 후에 몇 미터에 있었다? 20m에 있었다. 이런 뜻이고. 자, 세 번째 여기 우비나 몇 컴마 몇일까? 요거. 요점. 요점의 좌표. 자, 몇 컴마 몇이에요? 30,20. 그 30,20이라는 점이 뜻하는 건 뭐예요? 대관람차를 탄 지 몇 분 후에? 30분 후에 몇 미터 높이에 있었다? 20m 높이에 있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때 높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높이는 20m라고 하면 되는 거고, 지면으로부터 탑승한 칸의 높이가 15m가 될 때는 그랬잖아. 15m. 그럼 높이가 15m가 될 때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y값이 15인 지점 있잖아요. 여기다가 쭉 선을 그으면 돼요. 이렇게 15m가 되는 지점에다가 선을 쭉 그어보면 이 빨간 점선이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순간이 몇 번 있어요? 만나는 순간? 자,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만났고, 그치? 여기서도 만났고, 여기서도 만났고, 이런 식이니까 총 6번을 만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5m라는 높이가 있으면 대관람차가 올라가다가 15m가 될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또 15m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이렇게 2번씩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간이 언제인지는 이렇게 당겨보면 되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자, 15m 라인과 만나는 순간들을 시간으로 따져보는 거니까 요런 애들이 다 지금 15m가 되는 순간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요 빨간 동그라미 친 거, 요것들이 전부 다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은탁이가 탑승한 칸이 2바퀴를 돌아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것.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때를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 한 바퀴, 이렇게 하면 2바퀴니까 요 순간이네. 요 순간. 그치? 요 순간. 2바퀴 돈 거는 요 순간. 그래서 요 순간에 시간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24분. 3번 답은 24분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자, 그럼 본교재는 질문 다 했고 워크북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장실이요. 갔다 오세요. 자, 72쪽부터 워크북 72쪽에 질문 있나요? 32번 답은 5번이고요. 맞았어? 그 다음에 33번? 자, 33번 볼게요. 72쪽에 33번.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움직였냐면, 처음 출발해가지고 10분까지는 어떻게 했어? 쭉 달렸어요. 그죠? 쭉 한쪽 방향으로 달렸어요. 그러다가 10분이 됐을 때 갑자기 어떻게 했어? 방향을 바꿨죠. 방향을 바꿔가지고 조금 뒤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요 순간부터 요 순간까지는 어떻게 했어? 요만큼은 멈춰 있었어. 제자리에. 그치? 거리가 변하지 않았죠? 요 멈춰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거꾸로, 그지? 거꾸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어. 그랬다가 다시 여기 25분부터 30분까지 쫙 달렸죠.
빠르게 달렸습니다. 여기 최고 속도네, 최고 속도. 경사가 제일 가파르지. 최고 속도로 쫙 달렸어. 그랬다가 여기서 또 거꾸로 잠깐 오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요만큼은. 이것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어, 그지? 뭐 이상하게 탔네, 자전거를. 그러면 그랬을 때 태화가 출발한 후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꾼. 첫 번째로 방향을 바꾼 게 언젠가요? 일로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온 거. 첫 번째로. 요때죠, 요때. 그치? 요때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뒤쪽 거꾸로 돌아온 거니까. 그래서 10분이 됐을 때가 처음으로 방향을 바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꾼 건 언제일까? 여기일까?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방향을 바꾼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또 바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방향을 바꿨고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꾼 건 언제라 그래야 돼? 여기라고 봐야 돼. 여기. 그치? 맞죠? 이쪽으로 오고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것도 방향 바꾼 거니까.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는 세 번째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치? 그래서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꾼 것은 여기니까 출발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출발 지점으로부터 1km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또 72쪽에 질문 있니? 73쪽. 우빈이는 이거 34번 문제 이거 그래프 못 알아보겠는데? 너 지금 그 프린트가 흑백이잖아, 그지? 이게 소라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가는 게 이게 소라 그래프고, 현우 그래프가 여기 9에서부터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는 게 여기 현우 그래프거든? 이 문제 풀었어? 어? 풀었는데 틀렸어? 자, 지금 요 그래프를 한번 봐봐. 현우하고 소라가 34번 문제입니다. 공원 입구에서 6km 떨어진 공연장까지 가는데 시각이 x시일 때 입구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ykm라고 하자 그랬어요. 근데 보면 일단 현우가 출발을 먼저 한 거야. 현우는 9시에 출발한 거죠. 9시에 출발해가지고 좀 천천히 가다가 여기 요 순간이 언제니? 요 순간이 시간이 언제야? 10시 반이죠. 10시 30분. 그때부터 속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간 거지. 그지? 자, 소라는 출발 자체를 몇 시에 했어? 10시에 출발했어. 대신에 얘는 속도가 어때? 겁나 빨라. 현우에 비하면. 그치? 현우에 비하면 겁나 빨리 쩌쩌쩌쩌 가가지고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소라가 먼저 요 6km 지점에 도착했지. 그치? 맞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1번부터 보면은 소라는 현우보다 1시간 늦게 출발했다. 어때? 그지? 소라는 10시에 출발했고 현우는 9시에 출발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현우와 소라는 10시 30분에 만났다. 그죠? 두 그래프가 여기서 지금 교차됐으니까 10시 30분에 만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라는 공원 입구에서 공연장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다. 소라는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요때 딱 도착해버렸단 말이지. 요때가 언제냐면 여기니까 요 순간에 도착해버린 거야. 소라는 11시 30분에. 그치? 그럼 10시에 출발해서 11시 30분에 도착했으니까 1시간 30분 걸린 거 맞죠? 그죠? 3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11시에 현우는 소라보다 공원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11시면은 여긴데 여긴데, 자 11시에 보면은 소라는 여기 있고요, 현우는 여기 있죠. 누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나요? 11시를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봐봐, 11시잖아. 11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현우고 여기가 소라야. 누가 더 출발점에서 멀리 왔어? 소라가 조금 더 거리가 멀죠. 현우는 여기쯤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km보다 좀 가깝단 말이야. 소라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같은 시간에. 그치?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치? 답은 4번. 자, 다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이야.
73쪽에 또 질문 있나요? 엄서요. 74쪽. 몇 번 해볼까요? 38, 39, 40, 41, 42요? 자, 38부터 보겠습니다. 38번은 내가 이제 여러분 질문하는 거 풀어줄 수는 있는데 가끔 이제 교재 검사하다 보면 이제 열받는 상황이 나는 열심히 풀어줬는데 아무것도 안 써있는 애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풀어준 문제인데 깨끗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세 점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자, 점 B는 제 1사분면에 있대요. 그러면 지금 A가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B가 A,5,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B인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이 B가 1사분면 위에 있대. 1사분면. 시원아, 1사분면이면은 부호가 어떻게 돼?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은 B가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요 소문자 A가 양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제 3, 4분면. 주원아 3, 4분면. 그래, 시원이가 말했네. 3, 4분면이니까 B가 마이너스죠. 그죠? 요렇게. 자, 요거까지 지금 말해준 거야. 가 조건에서. 나 조건. 선분 AB의 길이는 5다. 자, 보세요. 얘네가 지금 좌표평면에 찍어보면은 A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1, 2, 3, 4, 5니까 여기에 A점이 있어요. 그리고 B점은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는 5잖아. Y좌표가 이 A랑 어때요? 얘도 Y좌표가 5잖아. 그지? 그러면 이 B라는 점을 우리가 찍으면 어디쯤에 찍을 수 있는 거야? 이 A라는 점하고 Y좌표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 가로선상에서 같은 지점에 있는 거예요. 가로선상에서. Y좌표가 5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딱 요렇게 점선을 그으면 요 점선이 바로 Y좌표가 5인 애들이 다 모여있는 점선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점선 위에 어딘가에 요 B라는 점이 놓일 텐데, 자, B라는 점의 X좌표인 소문자 A가 양수죠. 그러면 아마도 요 Y축보다 어느 쪽에 있겠어? 양수, 양수니까 1사분면 쪽이니까 이쪽 어딘가 있겠죠. 그죠? 여기쯤에 B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 선분 AB의 길이가 5라 그랬어요. 선분 AB, 이거 말하는 거잖아. 요 길이가 5래. 도연아, 이 길이가 5가 되려면 A 값이 얼마여야 될까? 그쵸. 여기서부터 5칸. 하나, 둘, 셋, 넷, 5칸을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 A 값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4칸 온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4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A 값이 4. 이렇게 찾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는 7이다 그랬는데 이 C라는 점은 어디 있냐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요 A라는 점과 X좌표가 똑같아요. 그지? 그럼 이번에는 아까는 가로선을 그었잖아. 이번엔 뭘 그어볼까? 세로선. 요렇게 선을 그으면 자, 요 선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X좌표가 얼마일까? 요 선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X좌표가 마이너스 1로 똑같은 애들이에요. X좌표가. 그지? 근데 요 놈의 Y좌표인 B는 음수였으니까 요 아래쪽에 찍힐 거야. 이렇게 여기쯤에. 요렇게 C라는 점이 마이너스 1,B 이렇게 찍힐 텐데, 자,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거 선분 AC는 길이가 7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7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와서 여기 딱 도착해야 된다. 그러면 채원아, 요거 여기 몇 컴마 몇이겠어? 그렇죠. 2칸 내려온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A는 4였고요.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았으니까 자 A 빼기 B 이정아 A 빼기 B는 A 빼기 B는 얼마라고? 답이 뭐야? A 빼기 B가 얼마야? A 빼기 B 그러니까 4 빼기 마이너스 2잖아. 응, 그래서 답이 얼마야? 6이죠 6 그치? 이렇게 이게 38번이고요 그 다음에 39번으로 가서 39번은 쉽죠? 한 문제 맞추고 가 주원아. 자 39번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래 주원아. 원점 대칭에 있는 두 점은 어떤 관계가 있지요? X좌표, Y좌표 둘 다 부호가 반대죠. 그죠? 그러면은 요 놈의 X좌표가 지금 A-3인데 요 놈의 X좌표는 6이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이 원점 대칭 관계니까 이 둘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얘의 값이 몇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6. 그치? 그래서 A 빼기 3이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A가 몇이란 얘기? 마이너스 3이란 얘기고요. Y좌표도 마찬가지. 요 Y좌표와 요 Y좌표도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부호 반대. 자, 그러면은 요게 4니까 얘는 몇이 돼야 돼? 요 2 빼기 B는 마이너스 4가 돼야지. 그치? 그래서 2 빼기 B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항시켜서 풀면 B가 몇 나온다? B가 6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갔다 오세요. 그럼 A랑 B랑 더하면 소율아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3 그치 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0번 보겠습니다. 40번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풀어본 거에 비하면 어때요? 쉬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딱딱 떨어진단 말이야. 태윤이 다 썼니? 자 요거 40번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를 찍겠습니다. 4, 마이너스 5 1, 2, 3, 4 그 다음에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서 여기가 A점. 여기는 그냥 4, 마이너스 5네요. 자, 요런 점이 있는데 요 점을 X축 대칭 시켰어요. X축 대칭. 유나야, 요 점을 X축 대칭 시킨 A라는 점은 몇 컴마 몇일까? X축 대칭을 시키면은 X좌표가 변하나요? 너 생각해봐. 요 점을 X축에서 대칭시키면, 이거에 대해 대칭시키면 얘가 1로 가겠니? 얘가 1로 가겠니? 이게 X축 아닌가요? 이게 X축 아니야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X축이잖아. 그럼 이 점을 요 선에 여기 있는 점을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데 여기 일로 가요? 대칭이 뭐야? 그 선의 반대편으로 넘기는 게 대칭이잖아. 그러면 이 점을 X축 대칭시키면 얘가 위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위로 가야지. 위로 가면은 무슨 좌표가 변하겠어? 몇 컴마 몇이라 그래야 돼 그러면? 이게 X축 대칭 시킨 거야. Y좌표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은 원점 대칭 시키면 뭐가 돼? 얘를 원점 대칭 시키면 맞죠? 이렇게 되겠죠. 둘 다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찍어보면은 4,5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연장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여기가 그럼 A점이죠? A점 4,5 그 다음에 얘를 원점에 대해 대칭시켰다 그러면은 반대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반대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가지고 얘는 이렇게 만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자, 요 점이 이제 B점 마이너스 4,5 이렇게 점들이 찍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삼각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 ABO를 구하는 거야. ABO. 친절하게 O는 원점이라고 말해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원점 O가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삼각형은 누구냐? 요 삼각형인 거예요. 요 삼각형. 요거의 넓이. 요거. 그럼 요거 딱 똑바로 생겼잖아. 그치? 넓이 구하기 너무 좋지. 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밑변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 요 길이 얼마야? 어? 얼마야? 8. 여기 8이죠. 그럼 이걸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는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니까 5칸이죠. 5가 되겠죠. 그쵸? 그럼 끝났지. 요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다? 20이다. 그치? 단위 붙이면 안 돼요. 그죠? 그냥 20이라고 쓰는 거. 도현이 한 문제 맞추고 가라. 자, 41번 보겠습니다. 41번은 자, 41번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데 물을 끓이기 시작한 후에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라고 했어요. 자, 물이 몇 도에서 끓어, 도연아? 100도에서 끓어. 그럼 이 물의 온도가 100도가 되는 순간까지 몇 분 걸렸나요? 쭉 가가지고 요 순간에 이제 온도가 100도가 된 거니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12분. 그러면 끓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12분인 거죠. 그죠? 12분. 그 다음에 물을 끓이기 시작한 지 3분 후. 3분 후. 그럼 x가 3이란 얘기지. 이렇게 해봐야겠네. 여기가 x가 3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쭈루루루루 올라가 보면은 여기서 만나네. 그지? 3분 후에 온도는 몇 도? 20도. 그 다음에 9분 후. 9분이면 여기가 9니까 9에서 쪼로로로로 올라가 보면 여기서 만나네. 요 순간의 온도는 몇 도? 90도. 맞아요. 그래서 20도와 90도니까 물의 온도의 차이는 몇 도? 70도. 맞아요. 도현이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42번입니다. 42번은 민호가 지면에서 출발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탔대요. 놀이기구 어떻게 움직였니?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쫙 올라갔죠? 그거 근데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약간 그 무슨 자이로드롭 같은 느낌인데 자이로드롭은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잖아.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뜨다가 멈춰있다가 또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내려가는 뭐 그런 놀이기구네요. 근데 이게 지면에서 출발해서 위아래로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놀이기구를 탔는데 근데 지면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지면에 내려왔다는 건 높이가 얼마가 된 거예요? 지면에 내려왔다. 높이가 0이 된 거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0이 되는 순간이 언제? 이 순간이잖아, 그치? 몇 초 만에 내려왔어요? 16초, 그치? 그래서 16초가 걸린 거고 그 다음에 지면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 이거 어떻게 구해? 이동한 거리? 구했니 얘들아 이거? 못 구했니? 주원이 풀었니 이거? 응, 어떻게 구했어 이동한 거리? 갔다 오세요. 일단 이 놀이기구가 올라갔다가 멈춰있다가 내려왔다가 멈춰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 맞지? 그러면 처음에 올라간 높이가 얼마예요? 여기까지 올라갔지 여기까지? 처음에 쫙 올라갔죠 여기까지? 여기 높이가 100이잖아 그지? 100 아닌가? 105구나. 요게 지금 한 칸이 15네요 그죠? 요게 지금 15, 30, 45, 75, 90, 10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쫙 올라간 게 105m예요 그죠? 처음에 105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멈춰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요 내려온 높이가 얼마야 주원아? 그쵸? 3칸 내려온 거니까 한 칸이 15m라고 볼 수 있으니까 3칸 내려오면 45m지. 그치? 근데 그 45를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움직인 거리를 더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또 45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만큼 갔다가 또 이만큼 움직인 거니까. 그랬다가 또 여기 멈춰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올라갔죠. 요 올라간 높이가 또 얼마? 30m를 또 올라갔지. 그럼 30m 움직인 거니까 30도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쭉 떨어졌지. 이거 몇 미터 내려온 거야? 90m. 그럼 90m 움직인 거니까 90m 또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이 이 놀이기구가 움직인 총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동한 거리. 맞지? 이제 이 놀이기구는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라는 조건이 이 문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아니었던 거지. 자이로드롭처럼 움직이는 그런 놀이기구였기 때문에 그냥 높이의 변화를 쭉 더해주면 된다. 자, 더하면 얼마일까? 270m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교재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오늘 숙제가 본교재에서 우리 저기 안 했구나. 118, 119 안 했구나. 어쩐지 시간이 남더라. 자, 본교재에 118, 119 쪽 한번 봅시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딱 118, 119 조금만 설명할게요. 그것만 설명하고 오늘 숙제는 본교재 118, 119 한 장이랑 프린트 하나랑 이렇게가 숙제입니다. 워크북 숙제는 없고요. 자, 본교재 118, 119 볼게요.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앞에 부분까지는 별로 안 어려워해. 뭐 좌표 평면 나오고 뭐 몇 컴마면 이런 건 별로 안 어려워하는데 정비례랑 반비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잘 들어줘야 돼요. 118쪽에 정비례 관계가 나왔는데 정비례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 x하고 y가 x가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y도 같이 2배, 3배, 4배 같이 늘어나는 걸 정비례라 그래. 나중에 배우겠지만 반비례는 거꾸로 x는 2배, 3배, 4배 늘어나는데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드는 걸 반비례라 그래요. 정비례가 훨씬 쉬워. 우리 주변에서 찾기도 쉽고. 어떤 상황이 정비례라고 볼 수 있을까? 뭐 아주 간단하게 요즘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콘이 얼마예요? 1,300원이요? 옛날에 막 600원 막 이랬는데. 원래 900원이요. 맥도날드 가격을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보세요. x를 학생 수, 그 다음에 y를 가격.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을 데려가서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씩 사준다 그랬을 때 학생이 한 명이면 나 얼마만 쓰면 돼? 1,300원만 쓰면 되지. 근데 두 명이면 2,600원 써야 되고, 세 명이면 3,900원 써야 되지. 학생 숫자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내가 내야 되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2배, 3배, 4배 늘어나잖아. 이런 게 정비례인 거예요. x값이 2배, 3배 늘어날 때 y값도 똑같이 2배, 3배 늘어나는 관계. 그걸 정비례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학생 수랑 아이스크림의 총 가격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y가 x에 정비례하면 지금 내가 쓴 것처럼 자, y는 몇 x라는 관계식이 늘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y는 ax라고 써 있죠. 이 y는 ax라는 이 식이 바로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식을 딱 만나면 x랑 y가 정비례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문제에서 x랑 y가 정비례해 라고 말하면 이런 식을 딱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정비례 하면 y는 ax라는 식을 떠올려라.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a 자리에는 다양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좀 전같이 아이스크림 하나에 1,300원이면은 요 a 자리에 1,300이 들어가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a 값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y는 몇 x라는 모양의 식이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자, 비슷한 거죠. 여기 정비례 관계 1번에 보면 한 자루에 700원인 볼펜 X자루의 가격을 Y1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700원짜리 볼펜을 태윤아 하나 사면 얼마 내면 돼? 700원 내면 돼. 두 개 사면 1,400원, 세 개 사면 2,100원 내면 되고, 네 개 사면, 다섯 개 사면
얼마? 3,500원. 그러면 태윤아 X개 사면 얼마 낼까요? 한 개 사면 700원, 두 개 사면 1,400원, 세 개 사면 2,100원이잖아. X개 사면 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가 지금 대답한 걸 생각해봐. 이 개수, 이게 볼펜의 개수잖아. 볼펜의 개수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밑에 줄에 대답을 했어? 태윤이가 대답했잖아 이거. 왜 여기가 1,400이었어요? 하나에 700원이니까 두 개 사면 700 곱하기 2 해서 1,400이라고 대답한 거 아니야? 얘는 뭐야 그럼? 왜 2,100이 나왔어? 700 곱하기 3에서 2,100원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어? 이거는 뭐 해서 나온 거예요? 2,800원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700 곱하기 4, 4개 샀으니까 700 곱하기 4 한 거지. 5개 사면 700 곱하기 5 하는 거고. X개 사면요? X개 샀잖아. 어디 봐. 날 봐야지. X개 샀잖아. 우리가 계속 이 밑에 가격을 어떻게 썼냐면 볼펜 하나가 700원이잖아. 그 700이라는 숫자에다가 몇 개 샀는지 개수를 곱해서 가격을 쓴 거잖아. 그럼 볼펜을 만약에 10개 사면 얼마예요? 7,000원이지. 대답하지, 그지? 그럼 X개 사면 얼마냐고. 700이랑 X를 어떻게 한 걸 대답하면 돼요? 곱한 걸 대답하면 돼, 그치? 곱한 거. 그래서 700 곱하기 X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곱하기를 생략하니까 뭐라고 쓰면 더 간편해? 700X라고 쓰면 더 간편할 거다. 그쵸? 자, 그러면 Y가 X의 정비례 하나요? 네. 그 개수가 2배, 3배 늘어날 때 가격도 당연히 2배, 3배 늘어나잖아. 정비례 하지요? 그리고 Y는 방금 봤잖아. 몇 X랑 같아? 700X랑 같아.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럼 이거 맞추고 가. 볼펜 9자리의 가격은? 볼펜 9자리의 가격은 6,300원? 맞아요. 6,300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정비례입니다. 그래서 정비례면은 항상 Y는 몇 X 이런 모양의 식을 쓸 수 있으면 그게 정비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옆에 있는 119페이지 볼게요. 자, 근데 이 정비례 관계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거 하려고 이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프 그리는 거 하려고 앞에 좌표 평면 그래프 이런 거 계속 배운 거거든요.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무조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생각해봐. 정비례 관계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정비례식은 뭐냐면 Y는 X. 이게 제일 쉬운 정비례예요. 이것도 정비례잖아, 그치? 뭔 소리야? 자, 이것도 정비례죠. Y는 X니까 얘는 Y는 1X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Y는 1X. 자, 이게 정비례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요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들을 몇 개 찾아볼게요. 시원아, 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좌표와 무슨 좌표가 만나야 돼? 점을 하나 찍기 위해서는 X좌표 하나와 Y좌표 하나가 짝이 돼야지 그게 점 하나가 찍히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여기 X자리에다가 제일 만만한 숫자들 몇 개 집어넣어 볼게요. 자, X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었어. X가 1이야. 그럼 요 식에 의해서 Y도 뭐가 될까? Y도 1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X에다 2 집어넣었어. X가 2야. Y도 뭐가 될까? 2 이런 식으로 찍힐 거란 말이야. 그치? X에 3 넣으면 당연히 Y도 3 이렇게 되겠지. 자, 요 점들을 여기다 찍어 볼게요. 요 좌표 평면을 찍어 보면은 자, 1,1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히고 또 2,2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히고 그다음에 3,3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히고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힐 거란 말이야. 이게 점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그 점이 뭘 만들어낼까요? 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y는 x라는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들을 싹 다 찍어보면 그 점들이 자 이렇게 생기는 하나의 선을 만드는데 그 선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 어디를 지나요? 여기 그지 0,0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정비례 그래프는 0,0을 지나가는 무슨 선? 직선이 된다. 그치? 모든 정비례 관계식은 다 그래요. 하나만 더 해볼게. y는 2x 한번 해볼게. y는 2x. 자, 은호야, 내가 x 자리에다가 1을 넣었어. 요 관계식에 x 자리에 1을 넣었어. 그럼 y는 몇 될까? 얼마? x에 1 넣으면 2랑 1이랑 곱하는 거니까 2 되겠지, 그치? 맞죠? 하나만 더. x에 2 넣으면 4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그러면 1,2면은 1,2 여기다 찍을 수 있고요. 2,4면은 2,4 여기다 찍을 수 있지. 그죠? 그럼 요거를 지나가게 내가 선을 쭉 그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이쪽으로도 쭉 이렇게 맞지? 이것도 은호야.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무슨 선? 붙여서 말해봐. 원점을 지나는 붙여서 말해봐. 정비례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2개 그린 거야, 은호야. 맞지? 근데 정비례 그래프는 둘 다 파란 것도 그렇고 초록색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선이 만들어진다고, 은호야? 그렇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것도 정비례일까? 이것도 정비례일까? 정비례 아닐까?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x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y값도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기 앞에 음수가 붙어 있더라도 x값이 2배가 되면 y값도 2배가 돼요. 그렇지 않니? 내가 만약에 요 식에다가 x 자리에다 1을 집어넣었어. x 자리에 1 집어넣으면 y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근데 x 자리에다 2 집어넣으면 y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죠?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된 것도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잖아. x값이 2배가 됐을 때 y값도 2배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더라도 얘도 역시 정비례입니다. 근데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어디다 찍어야 돼? 몇 사분면이야 이거? 4사분면이야. 1, 마이너스니까 여기 찍힌단 말이야, 여기. 그죠? 그럼 2, 마이너스 2면 여기 찍히겠죠? 그럼 요것들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가는 직선이 그려져요. 자, 이 빨간 직선도 은호야 어디를 지나는? 무슨 선? 직선이라는 건 공통점이죠. 그죠?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셋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셋 다 정비례니까. 그런데 파랑이랑 초록은 요 두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긴 한데 그래프의 방향이 자, 각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이제 이렇게 가죠. 이쪽 방향으로 가죠. 이쪽 방향을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요? 대각선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저 지나는 사분면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방향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있어. 그래프의 방향을 표현할 때 자, 이렇게 파란색이나 초록색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를 뭐라 그러냐면 방향을 오른쪽 위로 간다라고 말해요. 이 방향을 오른쪽 위라고 표현해요. 그렇잖아. 이게 파란색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지? 초록색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니까 오른쪽 위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빨강색 같은 거는 뭐라고 말할까? 이런 거. 이거는 일종의 약속인데 방향을 말할 때는 왼쪽은 안 써. 일단 무조건 오른쪽이라고 써.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 위로 가는 애들인 거고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인 거야. 그치? 그래서 요 빨간색은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왼쪽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왼쪽 아래로 가는 거지. 굳이 왼쪽이라고 표현하자면.
근데 이걸 왼쪽 아래라고도 말하고 오른쪽 위라고도 말하면 똑같은 방향인데 두 가지로 표현하면 헷갈린단 말이죠. 굳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이라고 하고 오른쪽 위냐 오른쪽 아래냐 이걸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현이가 말한 것처럼 이 초록색하고 파란색 그래프는 지나가는 사분면이 딱 정해져 있죠. 원점을 지나가고 오른쪽 위로 가다 보니까 어느 사분면과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요?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죠. 그죠? 무조건. 그치? 원점을 지나가고 오른쪽 위로 그어보면 무조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빨간 그래프는 어때요? 빨간 그래프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쵸?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 정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정리가 된 거야. 자, 한번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는 정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비례 그래프는요. 일단 식이 y는 ax 이런 모양으로 써져 있으면 다 정비례예요. 그죠? 물론 a가 0이면은 안 되겠죠. 만약에 a가 0 돼버리면 이거는 x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정비례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특별하게 a가 0인 경우는 제외시킨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 정비례 그래프는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태거나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다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그려져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는데, 근데 이게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요거 파란 그래프나 초록 그래프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가요. 그죠?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제 빨간색처럼 이렇게, 태유나 이게 무슨 방향이라고? 오른쪽 아래 방향이라고. 그래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그래프는 태유나 어느 사분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어느 사분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날 보지 말고 이 그래프를 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 빨간색 그래프는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고 있어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고 있죠. 그거 물어본 거잖아. 그지? 제 2, 4, 4분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여기다가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내용 설명 끝나요. 아까 이거 a가 0보다 큰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간댔죠?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간댔죠? 자, 근데 여러분 좌표 평면에서는 오른쪽이라는 방향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오른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커지는 거야. 뭐가? 누가 숫자가 잘 생각해봐 좀. 누가? 숫자가 그렇지. x가 커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야, 얘들아 봐봐. 이게 무슨 축이야 이게? 이게 x축이지. 여러분 x축에다가 이렇게 하고 끝에다가 이렇게 화살표하고 이렇게 쓰죠? 이게 무슨 뜻이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뭐한다?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위라는 방향은 무슨 뜻이죠? 위. Y y가 뭐한다? y가 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있지. 아까 a가 0보다 클 때 정비례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간다 그랬지. 이 오른쪽 위로 간다는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뭐한다? y 값도 증가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x가 증가한다는 얘기, 위가 y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오른쪽 위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방향이 어디였어?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그랬지. 그럼 오른쪽 아래는 또 무슨 뜻을 가질까? X가 전수할 때는 아니지. 오른쪽인데 왜 x가 작아져? 오른쪽인데. 오른쪽은 똑같잖아. 오른쪽은 똑같지. Y가 작아서. 그치? x가 증가할 때까지는 똑같은데 y가 뭐한다? y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 라고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정리는 끝납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거기 119쪽에 보면 표에 쭉 나와 있죠? 그죠? 표에 쭉 나와 있는데 요 지금 설명했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1번 문제만 한번 그래프 그려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정비례 관계 y는 2x라는 관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y가 몇이냐는 거잖아. 그지?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2랑 마이너스 2랑 곱해지니까 y가 몇이야?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0이면 y도 0 되고 x가 1이면 2 되고 2면 4 되겠지. 자, 그러면 그 방금 우리가 찾은 점들을 이 좌표평면에다가 그려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점을 몇 개 찍을 수 있어요? 네, 5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각각 요게 점 하나, 요게 점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점 5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그 5개의 점부터 찍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여기.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 그리고 0,0 여기. 1,2 여기. 2,4 여기. 자, 점 5개 찍었죠? 점 5개 찍어 놓고 만약에 x값이 이렇게 5개밖에 없으면 점 5개만 찍은 게 그래프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건 자,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x값이 모든 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경우가 많거든.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모든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x값이 모든 수가 되면 그때 이제 저 점들을 어떻게 하면 돼? 쭉 이어가지고 하나의 선을 만들면 돼. 근데 여러분 선을 만들 때 그래프 그려보라 그러면 요렇게 그린 애들 있거든요. 요렇게 그리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틀린 그래프예요. 왜냐면 모든 수라 그랬으니까 끊어지면 되나? 아니야. 여기서 끊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쭉 가야 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끝까지 가야 돼.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끊어지지 말고 쭉 가가지고 최소한 요 경계선 넘어가기까지는 그려줘야 돼. 그래야 그게 직선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선분이 되면 안 돼. 그지? 직선이 돼야 돼. 그래서 자, 요렇게 그려주는 것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밑에 문제들은 풀어보시고 2번도 그리는 거예요. 어떤 거요? 요거요? 2번도가 y랑 x 증가하는 걸 저기 수 안에서 다 써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그 점을 있잖아, 얘들아. 그래프 그릴 때 팁이 있는데 팁. 어차피 모든 정비례는 어디를 지나죠? 모든 정비례는 0,0 지나는 거 확실하지? 그러면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1번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때 얘가 지나가는 점을 몇 개만 찾으면 될까요? 한 개만 찾으면 돼. 한 개. 왜냐면 얘가 1,1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0,0 지나가는 거 확실하잖아. 정비례니까. 0,0을 무조건 지나가는데 거기다 추가로 1,1도 지나가니까 이렇게 점 2개만 딱 찍으면 그 2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쭉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0,0을 무조건 지나간다 라는 거에다가 얘가 지나가는 점 하나만 더 찾아가지고 0,0이랑 그거랑 쫙 이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 완성된다. 근데 이거 3번은 통분해야 돼요? 3번이요? 요거요? 요거는 얘가 지나가는 점 중에 꼭 1 집어넣지 말고 x에 2 넣어도 되잖아. x에 2 넣으면 y가 얼마가 돼? 1 되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정비례니까 0,0 지나가는 건 마찬가지고 2,1을 지나가니까 2,1 여기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어쨌든 제가 지나가는 점을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추가로 하나만. 자, 그래서 숙제는 118, 119랑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지금 줄게요. 프린트 받아서 갑시다.